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데이의 섹션 코너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유승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산림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산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죠. 네, 산림청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200곳의 표본을 정해 산림의 건강과 활력도를 조사 평가하고 있는데요. 매년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표준화하는 평가 기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산림청은 국가 산림 건강성 진단 체계를 구축해 산림 건강의 변화 상태와 취약성을 분석해 종합적인 산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생물 다양성이나 활력이 떨어졌는지 또 생산이 정지된 상태인지를 분석하므로 미리 산림 병해충 발생을 막고 또 산사태를 대응할 수 있는 건강성 모니터링입니다. 사람이 정기검진을 받듯이 산림도 정기적으로 진단을 관리하겠다는 산림 건강성 진단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유승민 리포터 혹시 SF 영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저 아바타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렇군요.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사실 과거 SF 영화 속에 나왔던 기술들이 현실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아니라 과학이 담겨 있는 건데요. SF 영화를 통해서 창의력도 키우고 과학 지식까지 높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가 열렸다고 하죠. 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올해로 4회를 맞이한 국제 SF 영상축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감동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10개국 18편의 SF 영화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SF 영상을 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와 직업 세계를 스타 과학자들한테서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3D 영상 장비를 이용해 입체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공상과학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증강현실을 이용한 아이언맨 슈트 체험은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래 기술 전시와 성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비주얼 이펙트 세미나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SF 영화로 창의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과학 지식까지 얻을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과천과학관에서 계속됩니다. 네, 아이언맨 슈트 체험은 성인인 저도 하고 싶어지네요. 자, 지구 주위에 형성된 전자로 이루어진 두 개의 강력한 방사선띠를 반알렌 벨트라고 부릅니다. 지난해 발사된 인공위성이 방사선 벨트 하나를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이 벨트의 생성 원리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구 상공 12,800km. 인공위성이 이 지점을 통과하려면 단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방사선으로 이루어진 반알렌 벨트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나온 전자가 지구 자기장에 갇혀 만들어진 이 방사선층은 인공위성의 치명적인 오작동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방사선 벨트를 관측하기 위해 쏘아올린 위성이 한 달 만에 세 번째 벨트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벨트 형성 원리로는 새로운 벨트의 존재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 과학자가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팀이 새로운 방사선 벨트의 생성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먼저 발견한 두 개의 벨트보다 2배 이상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구 파동이 결합되면 이 방사선 벨트가 형성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게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영화 터미네이터 2를 보면요. 형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액체 금속이 나오는데요.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스스로 복원이 가능한 물질이 개발됐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네, 고무 젤리처럼 생긴 물질인데요. 네. 한 가운데를 자른 뒤에 두 개의 조각을 서로 붙이고 또 상온에서 2시간을 두면 붙습니다.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데요. 상온에서 복원 반응을 촉진하는 특별한 촉매 없이 스스로 복원하는 중합 화합물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네, 연구팀은 자동차와 전기 부품, 의료용품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상징이지요. 한국 호랑이의 게놈 지도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 호랑이가 세계 고양이과 동물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뿌듯하네요. 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연구에 사용된 호랑이 유전자는 2003년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태극에서 얻었습니다. 연구진은 3년 전 채취한 태극의 혈액에서 24억 4천만 쌍의 염기 순서를 밝혀내 게놈 지도를 완성했으며 이 가운데 2만 226개의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연구 결과 호랑이는 개나 쥐와는 달리 이 단백질 소화 관련 유전자와 냄새 수용체, 또 근육 섬유질이 유달리 발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냥에 유리하고 또 절대적으로 육식을 하도록 진화한 건데요. 특히 서양 연구자들이 사자를 대상으로 고양이과 표준 게놈을 만들려는 상황에서 한국 호랑이가 세계 표준이 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과학 전문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발찌를 차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자 발찌의 허점을 부합한 스마트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와 경찰은 범죄자 신상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기본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 7월부터는 진화된 대응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바로 112 스마트 시스템인데요. 여성이 있는 곳에 주소를 입력하면 반경 500m 안에 사는 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신원 정보와 거주지가 나타납니다.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는 물론 순찰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오는 11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112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경찰의 성범죄자 감시 기능과 또 성범죄 예방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유승미 리포터와 함께 과학계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